488 고속도로 지리산 톨게이트 부근입니다. 제보자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길인데요. 그런데 순식간에 중앙분리대를 파괴하는 자동차 한 대. 자, 저 멀리 달려오던 SUV 차량 한 대가 느닷없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며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새 차였는데요. 범퍼 쪽이 이제 돌 파편이 튀어서 범퍼가 깨지고 앞유리가 손상을 좀 입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1차로 가드레일을 받고 2차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SUV 차량. 사람이 많이 다치진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은 이거라면서요. 졸음 운전을 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해서 그런지 다치지 않고 그냥 걸어서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에 있는 이 차 약간 주행이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차로 똑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약간 치우쳐서 우측으로 치우쳐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운전한다 생각하고. 원인은 역시 졸음입니다. 차선도 지키지 못했고 안전지대에 정차된 차량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2초 정도만 눈을 감아도 100m 이상 진행이 되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햇볕 따스한 나른한 오후인데요. 앞에 달리는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조금씩 휘청거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더니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까지 잃어버린 트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더니 결국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졸리셨나봐요, 운전자분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천천히 좀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뒷차 바로 쫓아갔으면은 추돌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제 차에 껌을 항상 매운 껌을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운 껌을 한 두세 개씩 씹어가지고 좀 졸음을 잠깐이라도 쫓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껌보다도 일단은 조금 쉬셔야죠. 졸음을 못 이겨서 잠시라도 의식을 잃으면 전방주시는커녕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위험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업무차 동료와 이동 중이던 제보자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중심을 잡지 못하던 SUV가 불꽃을 튀기며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제보자 앞을 달리던 이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뒤에서 달려던 SUV가 급히 승용차를 피하며 속도를 줄이다 중심을 잃고 말았네요. 우리가 블랙박스 찍혔는데 블랙박스 찍혔으니까 연락처도 주고 해야 되나? 사건 영상을 직접 경찰서 가서 드리고 그 다음날 차주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차주분 건강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다행히 소나타가 이제 껴들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였는데 그 소나타 차주는 그냥 얘기도 없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냥 가버렸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조금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뒤에서 보고 그렇게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뿌듯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왕십리로 가는 출근길, 제보자는 신호 대기 중입니다. 자, 주행 신호를 보고 사거리를 통과하려는 순간 박는 순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멍했던 기억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신호는 분명히 주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가해 차량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강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셨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충돌로 차가 크게 밀리면서 하마터면 인도에 서 있던 시민들까지 다칠 뻔했네요. 이 사고 이후로 제보자에게는 조그만 습관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맨 앞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옆을 먼저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경기도 일산입니다. 제보자가 사거리에 진입하는 순간 수입 자동차다 보니까 견적은 한 2,600만 원 나온 걸로 이야기됩니다. 아이고, 충격이 꽤 커 보이네요. 좌측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많아서 가해 차량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쪽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오시냐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좀 황당했죠. 블랙박스를 바로 이제 영상을 보겠다고 했더니만 그제서야 아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제보자는 운동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 멀리 달려오는 차량 보이시죠? 차량이 큰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호가 바뀐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그만 어마어마한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경악스럽네요.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을 제보자와 함께 직접 찾아봤는데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내가 목격은 못했는데 갑자기 뭐 뻥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차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서 한 25m, 30m 날아가더라고요. 네. 내가 30cm만 아마 차가 앞에 더 나와 있었으면 그럼 나 죽었어요. 어이구. 제보자는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대번 이건 신호 위반한 차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제보자 또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큰 합니다. 사고가 났었어요. 접촉 사고가.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갖고 상당히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영업용 차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경찰서에다가 블랙박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사건이 명쾌하게 그 잘잘못이 가려져가지고서 우리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유 아버지 빚 갚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랙박스란 차량이 그 부근에서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을 때는 그 해당 부서에 꼭 좀 그런 걸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서 보셨던 사거리 사고들 신호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정지선과 신호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입니다. 제보자 부부는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강아지랑 좀 휴일이라 산책을 끝내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우회전 후 천천히 속도를 올리던 찰나 무단횡단하는 학생 때문에 급정거하고 말았네요. 강아지가 안전벨트를 맬 수 없으니까 집사람이 또 강아지를 안고 있었고 강아지는 곤두박질 쳐서 아이고 저런. 시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거의 범퍼 끝 앞에서 섰습니다. 저는 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놀란 부인이 학생을 향해 호통칩니다. 내라. 너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무단횡단하면 돼? 어? 정신 바짝 차려! 정신 근데 바짝 너무 또 놀랐기 차렸네. 때문에 뭐 논리에는 안 맞을 수 있죠.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 많이 놀라셨나 봐요. 놀라셨겠죠. 네, 그럼요. 무면했어. 잘했어. 잘했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운전을 할 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방아 운전해야 되겠다. 그럼요. 여기는 서울 양화대교입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모두 정지 신호에 대기하는 중인데요. 그때 중앙선을 지범에 주행하던 차량, 네, 마주오던 차와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대기 중인 차들을 앞질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신호가 거기가 좀 짧아요.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한 2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를 대기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급했겠죠 뭐. 그런데 반대편 이 차량도 잘한 건 없다고 하네요.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선 양화대교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제 그 방지봉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걸 피해가지고 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중앙선 침범하에 있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차에 둘이 박은 거죠. 이건 뭐 둘 다 잘못했네요. 경상남도 울산입니다. 동생 집에 다녀오던 제보자와 부인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하이패스 통과 후 속력을 높이려는 찰나 저 앞에 번쩍이는 불빛을 발견합니다. 역주행인가요? 그렇죠.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전혀 당황하고 그런 기색도 없었고 아주 제 앞으로 막 직진해서 총을 맞춰 왔어요. 순간적으로 피했죠. 그 우측에 마침 차가 없었거든요. 들어오는 차가. 다행이네요. 그냥 옆으로도 안 가고 저 사고 방금 뭐야 나는 안 부딪히나? 지금 지 혼자 듣지 왜 같이 물귀신 작전을 하려는데 그래? 놀라셨겠어. 나 처음에 자살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자살하려고. 나는 그 다음에 아침 뉴스에 나올 줄 알았어요. 통계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다행히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사고가 안 났던 거죠.
자,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제보자는 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인데요. 길게 늘어선 신호대기 차량들을 지나 주행하는 순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에 아이가 있었는데요. 괜찮으세요? 엄마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묻자 놀란 아이들은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애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치지는 않았어야 하는데요. 아유, 아이들도 놀라고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멈추고 있었는데요. 저쪽 신호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쪽에서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걷지 않고 안 보였어요. 차가 여기서 밀려 있었기 때문에. 충돌 충격으로 차는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많이 다치질 않았네요. 다행입니다. 트럭 운전자가 사거리를 지나면서 조금만 주의를 살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도 약간 급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 빨리 데려다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항상 급했는데 좀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운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들이 차량들로 통행이 많은 인천의 한 도로입니다. 지금 앞쪽에 잘 보세요. 지금 트럭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 사고가 벌어진 것 같죠. 트럭의 방향이 거꾸로 된 걸 보면 역주행인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사고 근처 차량 블랙박스인데요. 빨간 원안을 보시면 반대쪽에서부터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와서 밀고 들어옵니다. 어이구! 예상치 못한 사고의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사람 옆을 괜찮나요? 가갔는데 차가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그 여자분은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졸음운전 같아요. 아무래도. 왜요? 아마 그때가 제일 나른한 시간이니까. 이날 화단을 넘어온 트럭은 무려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에 비해 크게 다친 사람들이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트럭 운전자는 정말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걸까요? 난간에 이제 걸친 튕겨져 상태였거든요. 나갔군요, 도로 밖으로. 밖으로 떨어지진 않았고 다행 구조는 됐는데 2차로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갔고 운전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국가수의 차량 감정 의뢰한 상태고요. 네, 운전자의 주장대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형 트럭 운전자분들은 평소 차량 정비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옆에 빨간 원 안에 특볼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요. 위험하죠? 네, 이 충돌에 트럭이 보였는데요. 거의 전복됐어요. 그 파편들이 막 저희 차량까지 튀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비켜가고 제가 목격했을 때도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서 있었던 거죠. 네,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과 함께 사고 지점을 찾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고 난 차량 상태를 보시면 자 보십시오. 완전히 전복되지 않고 운전석 쪽이 바닥을 향하게 서버린 상황이에요. 구조를 진행하면서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운전자는 어땠나요, 당시에? 교통사고 현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례적으로 자동차 앞부분이 땅으로 간 상태에서 전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안정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다쳤고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2차 피해 부상이 그래도 없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진 주행 신호입니다. 반대편에 있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시도했던 건데요. 네, 운전대를 잡을 때만이라도 조급함을 버리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는 강원도 춘천입니다. 앞에 가는 차량을 잘 주목해 주세요. 지금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어이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운전자가 걱정이 되는데요. 운전자는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 네. 운승자 같은 경우는 좀 사고가 좀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한 상황을 좀 신경 쓰지 않고 과속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혹시 그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자, 이번엔 다른 제보자의 영상입니다. 앞에 가는 트럭을 잘 보세요. 브레이크를 지금 밟았죠. 그런데 휘청거립니다. 어디로 가나요? 어이구, 이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멈춰섰는데요. 크게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신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다쳤을 줄 알고 이제 놀래가지고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경사진 데다가 미끄러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차량 사진입니다. 그날 이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장을 보시면 경사진 내리막길에 커브가 있는 도로입니다. 비가 오면 아주 위험하다고요. 요즘에 비 올 때 한 서너 번, 4번인가 5번 났어. 여기서 미끄럼 방지 용으로 깔아놨는데 이게 닳고 나니까 지금 오히려 어람보다도 더 미끄러운 자리야. 비가 오면. 그렇군요. 미끄럼 방지 포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이런 곳에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서행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의 한 교차로 앞입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대기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셨나요? 경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일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는데 그런데 사고가 난 자리에서 연기가 피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들이 마침 많았어서 본인 한 명이 뛰어내려가서 차에 막 불 끄고 노고 보셨는데 나오려고 좀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졸음운전이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운전자들은 사고 당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이 긴 직선 도로를 달려와 가드레일 너머로 떨어진 건데요. 특히 이 비스듬한 고속턱을 타고 올라가서 사고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고 차량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후방 영상을 한번 보시죠. 차량이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왔고 그 속도 그대로 고도턱과 부딪혀버립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더는 없길 바라며 안전운전에 유의하십시오. 해외 영상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인데요. 빨간 원안의 차량이 버스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 같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더니 버스 앞에 서는 차량. 두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항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때 차에서 내린 이게 뭡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인데요. 이게 뭡니까? 그래도 운전자 때리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참 동심 파괴자들이 따로 없네요. 아이고. 왜 주행을 안 칩니다. 사람을 폭행한 거예요. 네, 이 아무리 화가 나도 도로 위에서 저러면 안 되죠. 얼굴을 가렸다고 인성까지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상입니다. 여기는 경주의 한 터널입니다. 트렁크가 좀 약간 움직여서 자세히 보니까는 무늬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유심히 관찰하니까 트렁크 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지금 개가 떨어졌어요. 위험했습니다. 한참을 가던 운전자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히 차를 세웁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인데요. 근데 트렁크에 무사히 개를 안고 온 운전자는 다시 트렁크에 개를 놓고 문을 닫네요. 좌석을 다시 넣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트렁크를 넣더만요. 개를 너무 조금 이렇게 함부로 다룬다 아마 개지만 그 뒷좌석에도 있는데 왜 트렁크에 싣고 그것을 타니까. 견주가 진심으로 강아지를 아낀다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뒷좌석에서 함께 가는 게 좋겠죠. 네, 경주의 한 교차로 앞입니다. 산타페 차주가 우회전하는 차량들 비켜준다고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신호를 받은 버스가 그 산타페 때문에 못 나가니까. 네,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내려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참 언쟁이 오가면서 신호가 바뀌자 저러면 안 되죠. 위험합니다. 위험하네요.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요. 뒤에 기사분이 이제 멱살을 딱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거기서 이제 속력을 올리니까 많이 놀랬죠. 저 막 아찔하고. 네, 다행히 중간에 차량이 멈추긴 했는데요. 자칫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승용차 운전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치게 할 생각보다는 그냥 도망가려고 했던 거고, 문제는 상당한 거리 또 상당한 시간을 계속해서 이 운전자를 매달린 채로 운행해 갔다는 거죠. 네. 자동차에 매달린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를 봅니다. 그냥 나는 그냥 가버리겠다라고 해서 운전해서 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매달렸다. 차를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흉기 등 상해죄에 해당해서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벌금형이 나올 수가 없고 반드시 징역형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적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한 동네 골목길인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가롭게 아이들이 지나다니던 그 시간,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달려옵니다. 그냥 얼핏 봐도 속도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다 결국 어이구!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저번 골목에서 저런 일이? 한 10몇 초 전에 애들 둘이 그 밑으로 지나갔거든요. 사상자부터 찾았죠. 다 주민들이 다친 사람 없냐고. 위에서부터 어떤 차가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가니까 주변에 보시던 주민분이 자기 차를 몰고 쫓아온 거예요. 뺑소니니까. 예상치 못한 사고에 놀란 주민들. 문을 열어주자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걸어 괜찮은 듯 나와서 보이는데요. 재밌다고 그러시면서 네? 보험 처리 보험 처리 이러면서 재밌다고요? 집 밑으로 나오시는데 맨발로 계속 뛰어가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이 골목은요 주차 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아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래요. 여기 있다가 그냥 다 봤어요. 놀랬죠. 그냥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저희도 애가 셋인데 여기서 잘 노는데 가게 앞이다 보니까 다행히 그날은 아이들도 없었고. 정말 멋지게 미끄러졌구나. 어떻게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냐 하면서 웃으면서 박수를 막 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라오는 주민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2대 맞았지, 배를. 이제 놓으라고. 근데 이걸 놔주면 도망갈 것 같고 계속 붙들고 있자니 또 계속 맞을 것 같고. 자, 남자는 사고 수습은커녕 동네 사람들한테 욕설을 퍼부으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데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이런 그의 난폭한 행동은 무려 20여 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물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물으라고 협박하고 현관 옆에 있는 나무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고 너무 놀래갖고 실감이 안 오고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갖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에게서 당시 남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면허도 없던 상태였고요. 무면허에 그나마 또 음주도 한 상태인데 음주까지. 음주 수치가 좀 면허 취소에 면허도 없어요? 그런 네.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분에 대한 조사는 뭐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고요. 맞습니다. 무면허의 음주운전. 이 사고로 골목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만 총 넉 대라고 합니다. 그에게 직접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남자를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듣기로는 뭐 그분이 원래는 그런 분은 아닌데 얼마 전에 사던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충격적으로 안 먹던 사람인데 술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만취가 돼갖고 이성을 잃고 저렇게 행동을 했는가 보다. 네, 인생의 괴로움은 뭐 술로 잠시 잊을 수 있겠지만 음주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